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에듀윌의 박지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건데 우리는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를 푼다 함은 정답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히 이제 딱 정해진 룰대로 계산을 해서 정답을 구한다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객관식은 모를 경우에 뭘 할 수도 있을 거냐면 찍을 수도 있겠죠. 우선 우리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우리 눈에 보이는 5개의 숫자 중 5개의 선택지 중 하나는 정답일 겁니다. 적절히 활용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전반적인 그 공부하는 스타일 그 방향을 잡을 때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서 객관식 문제는 객관식스럽게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엄청 쉬운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똑같이 풀더라도 확실히 객관식의 스타일이 좋아요. 뭐냐면 문제를 처음부터 계산을 다 해서 정답을 고르는 방식은 이건 주관식입니다. 이건 객관식이 아니에요. 객관식은 문제를 풀다가도 계속 선택지를 병행해서 보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나? 이 조건을 만족하나 골라볼 수 있다는 거. 중간에 언제든 스톱할 수 있습니다. 요 느낌, 요 방식을 좀 많이 연습해 두세요. 이게 좀 습관이 돼야지 시간이 좀 많이 줄거든요. 자, 요거 그렇게 한번 좀 해볼게요. 그냥 단답형 주관식으로 갔다면 이렇게 갔을 겁니다. 우선 문제 읽어드릴게요. 둘레 합이 46cm이고 넓이가 120cm인 직사각형 있다. 가로와 세로를 구해서 이제 가로의 길이를 답해달라 이거예요. 당연히 가로 세로 둘 다 나와야 가로가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둘레 합이 46이니까 가로는 x로 할게요. 세로를 y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23이요. 왜냐면 둘레가 46이니까 절반은 23이죠. 그리고 넓이가 120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가로에다가 세로는 23에서 가로를 빼준 값이 되겠죠. 둘이 곱해서 120이요.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빼기 23x 그리고 더하기 120이요.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는 0이죠.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거죠. 그러면 x 값은 x 빼기 15 x 빼기 8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나오게 돼요. 뭐 물론 이거 인수분해하는 단계에서도 곱해서 120 더해서 23 되는 거 이제 찾은 거겠죠. 이렇게 해서 x 값은 8 또는 15가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고 했기 때문에 긴 값이 되고 15가 돼요. 15 찾았다. 정답은 3번이야. 이렇게 고르는 것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답형이죠. 단답형 풀 때 하는 방식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객관식으로 풀 때는 어떻게 가느냐? 일단 쓸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리할 수 있는 형태까지 정리를 해줘요. 자, 현재까지 나올 수 있는 건 x 더하기 y는 23까지는 충분히 정리가 되리라 보고, 자, 넓이가 12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고르래요? 가로를 고르래죠. 1번부터 넣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3번부터 넣기를 좀 권장하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이게 또 정답이 딱 3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2번 정도 해볼게요. 2번을 해봅니다. 이 실제로 가로의 길이가 12예요 라고 했어요. 그럼 x 가로 12를 넣어요. 그럼 y는 몇이죠? 11이죠. 자, 곱하면 어때요? 132가 됩니다. 어때요? 넓이가 120이 됐어요? 안 됐죠? 120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 조절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진짜 학습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12를 넣어서 132가 되었고 그럼 이제 이 가로의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되나 짧아져야 되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니까 1번도 넣어봐야지 2번도 넣어봐야지 하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에요. 지금이야 괜찮죠. 지금이야 어차피 합이 23이니까 10이면 13이고 12면 11이고 15면 8이고 괜찮아요. 그렇게 막 어려운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 바로 옆에다가 써놓고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닌 구성인데 더 오래 걸릴 경우를 대비해서 뭘 해두시라는 거냐면 최초의 정답을 넣고 이게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이 숫자를 키워야 될지 줄여야 될지에 대한 학습들이요. 그러니까 각 어떤 내용들마다 이때는 올리는 게 맞아. 이런 상황은 올리는 게 맞아. 이런 상황은 내리는 게 맞아 있죠. 그 지식들을 쌓아두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에서 통할 거예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순간적인 판단 정도인데 여기서 참고로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하나 있다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길이의 끈이 있다고 해봐요. 똑같은 길이의 철사가 있는데 철사로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해봐요. 똑같은 길이로 있지만 직사각형이야 뭐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다르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때 그 만들어낸 사각형의 넓이가 넓어지려면 최대한 정방형에 가까워야 됩니다. 정사각형일수록 넓이가 커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최대한 가까울수록 넓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각형의 넓이의 개념이 나오는 순간 가장 길이가 근접해지는 놈이 가로와 세로가 근접해지는 놈이 넓이가 크다는 거고요. 그 길이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넓이가 작아진다라는 것. 가장 최종적으로는 가장 큰 건 원이죠. 사실 그런 생각해보면 똑같은 재료로 아파트를 만들어도 방을 원형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넓이를 넓게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드는 이유가 다 네모나잖아요. 뭐 침대도 네모나고 책상도 네모나고 뭐 하물며 여러분들 얼굴도 네모나고 그러니까 다 네모나니까 이제 이게 효율성이 없게 만드는 거죠. 원형으로 만들지 않고요. 자,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2랑 11은 어때요? 최대한 비슷하고 넓이가 크네요. 원래 문제에서 원했던 120보다 크죠? 어때야겠다. 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나야겠다.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나는 쪽으로 할 거고 이쪽 길이를 더 키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쪽이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그 다음 숫자 15 정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정확히는 12를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15를 넣는 것보다는 18을 넣는 게 맞아요. 왜냐면 18을 해서 더 키울지 줄일지가 보일 테니까. 그래서 뭐 18을 넣었는데 18과 5는 곱하게 되면 90밖에 안 되고 저거보단 넓이가 더 커야겠네. 그럼 그 중간 차이가 되는 3번 15랑 8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요. 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다. 쉬운 문제를 가지고 좀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도 우린 이걸 쓸 겁니다. 더 어려운 문제 이제 좀 강좌 다루면서 매번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요거 따로 내서 설명해 드려야지 라고 하는데 그런 거 설명하는 날은 꼭 이런 거 영상 찍을 시간이 안 돼요.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것도 가지고 와서 그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객관식은 객관식스럽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용한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